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배우는 옹고지신입니다. 하나의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그 뒤에는 이름이 잘 알려진 위대한 황제뿐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역사를 만들어간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한나라를 세운 황제 유방의 그림자 속에서 제국의 기둥이 되었던 4명의 인물, 번역등관열전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번역등관열전은 4명의 인물, 즉 번쾌, 역상, 하후영, 관영의 정기를 하나로 묶은 합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4사람의 인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인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한나라 건국의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번쾌는 개를 잡는 백정, 역상은 유세가의 동생, 하후영은 관청의 마국간지기, 그리고 관영은 비단 장수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4사람이 하나의 역사 기록으로 묶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그들의 미천한 신분입니다. 이들 중 누구도 명망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했던 기존의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나라는 출신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개인의 능력과 충성심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했음을 사마천은 이들의 삶을 통해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고향의 동지들이라는 점입니다. 관영을 제외한 3사람은 모두 항고조 유방과 같은 고향인 패연 출신으로 유방이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부터 그와 운명을 함께한 동지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다져진 끈끈한 유대감은 훗날 그들의 충성심에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변함없는 충성심입니다. 천하의 주인이 시시각각 바뀌던 초한쟁 패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그리고 한나라가 건국된 이후의 정치적 격동 속에서도 이들은 유방에 대한 충성을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북이미입니다. 천리를 달리는 준마의 꼬리에 붙은 파리 또한 천리를 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천리마는 시대를 이끈 영웅, 즉 유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붙은 파리는 바로 그를 믿고 따랐던 충직한 신하들, 번쾌와 같은 인물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위대한 지도자의 비전과 개인의 노력이 만났을 때 얼마나 비범한 위협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명의 인물 군상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번쾌입니다. 그는 유방의 오랜 친구이자 아내의 동생, 즉 동서지간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맹수가 자신의 주인을 지키듯 본능적이고 보호적인 형태의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설적이고 대담한 성격의 그는 때로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면서까지 유방을 지켜냈습니다. 번쾌의 용맹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바로 홍문연이었습니다. 항우가 유방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장막 안에서 유방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번쾌는 주저없이 막사로 뛰어들었습니다. 방패로 위병들을 쓰러뜨리고 장막에 들어선 그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꼬리가 찢어질 듯한 형상이었다고 사기는 기록합니다. 그 기세에 압도된 항우조차 그를 장사라 칭찬하며 술과 고기를 내렸습니다. 번쾌는 그 자리에서 항우의 불의를 논리적으로 꾸짖으며 도덕적 우위를 점했고 유방이 무사히 빠져나갈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이는 유방에게 번쾌는 이렇게 외칩니다. 인방위도조 아위어유. 지금 저들은 칼과 도마여, 우리는 그 위에 놓인 생선과 고기 신세입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예의와 허울을 걷어내고 생사가 오가는 현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본 그의 명확한 상황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역상입니다. 사실 역상에 대한 기록은 다른 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는 유세가로 유명했던 여기기의 동생으로 형과는 달리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무장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건국 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종종 화려한 영웅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의 제국은 이름 없이
묵묵히 점령지를 평정하고 통제를 유지하는 수많은 유능한 지휘관들의 꾸준한 헌신 위에서 세워집니다. 역상은 바로 그런 묵묵한 야전사령관의 전형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마국간지기 출신의 하우영입니다. 그의 충성은 조금 특별합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원칙과 인간애에 기반한 양심적인 충성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주군인 유방의 잘못된 명령에 맞서면서까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유방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방의 인간성과 유산을 지킨 집단의 도덕적 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팽성대전에서 대패하고 쫓기던 유방은 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어린 두 자식을 마차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마부였던 하우영은 그때마다 차를 세워 아이들을 다시 태웠습니다. 분노한 유방이 칼을 빼들고 그를 10번도 더 죽이려 위협했지만 하우영은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주군의 명령보다 어린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한 그의 행동은 전쟁의 비정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애의 증거입니다. 하우영은 인재를 알아보는 비범한 안목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처형 직전에 한신을 구해내고 그의 비범함을 간파하여 유방에게 청거함으로써 훗날 한나라 최고의 명장을 역사에 남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항우의 옛 장수였던 계포가 현상수배되자 그를 죽이려는 유방을 설득하여 용서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계포는 훗날 한나라의 명신으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비단 장수 출신의 관영입니다. 그의 충성은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맹한 무장을 넘어 시대의 필요를 정확히 읽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혁신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유방 개인에 대한 충성을 넘어 한나라 왕조 자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관영의 가장 큰 군사적 공헌은 바로 강력한 기병 부대를 창설하고 지휘한 것입니다. 당시 초나라 군대의 핵심 전력은 기병이었습니다. 관영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나라 최초의 대규모 기병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기병대는 제나라 정벌전에서 초나라 맹장 용절을 격파하고 해하 전투에서 패주하는 항우를 끝까지 추격하여 최후로 몰아넣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나라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관영의 진정한 위대함은 혁명가에서 제국의 정치가로 성공적으로 변모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유방 사후 황후였던 여씨 일족이 정권을 장악하자 그는 주발, 진평 등 다른 계국 공신들과 손을 잡고 여씨 정권을 전복시켰습니다. 이 일을 통해 유씨 황실의 명맥을 보존하고 문제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했으며 마침내 최고 관직인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번역등관열전에 담긴 이토록 극적인 사건들은 단순한 옛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언어 속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특정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고사성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표현들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고사성어는 항장무검 의제패공입니다. 항장이 칼춤을 추지만 그 뜻은 패공, 즉 유방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홍문연에서 항우의 부하 항장이 연애의 흥을 돋운다는 핑계로 칼춤을 추었지만 실제 목적은 춤을 추는 척하며 유방을 암살하려는 것이었죠. 이 고사성어는 오늘날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에 다른 속셈이나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을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벙케의 입을 통해 들었던 인방위도조 아위어육입니다. 저들은 칼과 도마요, 우리는 생선과 고기 신세입니다 라는 그의 말은 더 강한 상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하고 위태로운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마천의 단어 선택 또한 흥미롭습니다. 그는 벙케의 직업을 묘사할 때 보통계를 지칭하는 격식 있는 표현인 견 대신 비속하거나 평범한 뉘앙스를 지닌 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벙케의 비천하고 거친 출신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훗날 후에 지위에까지 오른 그의 극적인 신분 상승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능력주의라는 주제를 부각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가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네 인물의 충성은 각기 다른 형태였지만 놀랍게도 상호 보완적이었습니다. 벙케의 본능적인 충성,
하후영의 도덕적인 충성, 관영의 전략적인 충성, 그리고 역상의 꾸준한 충성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유방의 최종적인 성공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충성을 이끌어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그의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강력하지만 분열적이었던 항우의 귀족 연합과는 다른 훨씬 더 회복력 있고 적응력이 강한 집단을 탄생시켰습니다. 번역등관 열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교훈은 능력주의의 승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신 성분이 운명을 결정하던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개인의 능력과 인품이 권력의 최상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역동적인 시대를 찬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를 권좌에 올린 시대 정신의 본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리더십의 공생관계입니다. 천리막 꼬리에 붙은 팔이라는 비유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본질적인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질로서 정의되며 유능한 개인들은 더 큰 대의에 헌신할 때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정, 마부, 비단장수,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제국의 기둥이 되었던 사람들. 번역등관 열전은 영웅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함께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집단 초상화입니다. 오늘 옹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역사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